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및 경제 정책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2022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이제 한 해가 되면서 세법뿐만이 아니라 바뀌는 경제 정책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호사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저희들이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2020년도 소비회복과 관련된 제도들이 먼저 있는데요. 만약 내년에 이제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올해보다 5% 이상 사용하시게 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20년도에 비해서 5% 이상 증가했다면 추가로 100만 원은 신용카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면세점 구매 한도 금액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43년 전에 만들어진 법 규정대로 내고기는 5,000달러, 약 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도가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였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 개정 세법 때 말씀드린 것 외에 이제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이제 내년 좀 바뀌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때 방송 이후로 개별적으로 문의 주셨던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정리해서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된 규정이 바뀌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이제 고가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그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래서 상가주택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들으시고 매도해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그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전혀 다른 세법 규정을 적용받게 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상가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1층에 상가가 있고 뭐 2, 3층 주택으로 쓰는 그런 상가주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상가주택 중에서도 저희가 9억 원 기준으로 저희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이었기 때문에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주택 부분을 양도하신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주택과 상가 부분을 전부 다 합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셨는데 그게 좀 바뀌면서 이제 주택은만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시고 나머지 상가 부분은 상가에 대한 규정만 적용받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양도가 한 15억 정도 되면 취득 금액이 한 6억 원 정도에 대해서 세액 계산을 해봤는데 보유기간에 따라서 수천만 원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꼭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준도 역시 12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동산 세금이 점점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것 외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바뀌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납세자한테 좀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네. 상속세에 관한 문의도 요새 굉장히 많은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보통은 이제 배우자와 자녀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이제 같이 생활한 경우에는 상속가액 전부를 공제받는 제도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직계 비속, 즉 자녀들이죠. 네. 그리고 자녀들로 좀 한정하였던 것을 직계 비속이 이제 사망했을 때 이제 그 자녀의 손주들 이렇게 뭐 그 손주의 배우자 뭐 이렇게 대습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러한 직계비속이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내년부터 바뀌는 또 제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 네.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세금뿐만이 아니라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대 보험 관련된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근로자분들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건데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더욱 가중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이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증가되도록 좀 변경이 된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장 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저희가 소득 월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부과 기준이 하향되었습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분들이 다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해야지만 소득 월액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 기준 금액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준 금액인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순하게 이제 연말 정산만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거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을 때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소득 금액을 얼마큼 신고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뭐 유튜브 같이 투잡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받는 금액 이외에 내가 과연 소득을 2천만 원 이상을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좀 부담하셔야 된다. 이것도 하나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변경되는 게 피부양자 요건도 좀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제도 중에서 피부양자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연소득 기준이 역시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천만 원과 동일한 기준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에서 근로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추가적으로 내는 제도를 말씀드린 거고 나의 부양가족이 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건강보험료에서 이제 피부양자가 아니라 그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으로 좀 바뀌게 된 거고요. 둘째는 재산 요건도 역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가세 표준 금액이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였던 금액들에 해서 소득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좀 이하였던 기준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이 3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금액 기준이 전혀 없게끔 이렇게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과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내년부터 또 어떤 경제 정책들이 또 새로 만들어지고 또 바뀔지 저희가 또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